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벡터에 대한 연산,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N 이렇게 누르시고,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EX03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게 보입니다. 그죠?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볼 거는 뭐죠? 그죠? 벡터의 연산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벡터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자, 보죠. 자, 뒤에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C 콤바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1, 뭐 10, 5, 3,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자, 하니까 여기에 values에 이게 작아서 그렇죠. 자, values에 D가 이렇게 숫자형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 1, 10, 5, 3이 들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제 D를 가지고 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변수에다가 따로 저장은 하지 않고 바로 연산만 해보죠. 자, 2, 예를 들어서 곱하기 하고 나서 우리가 D를 해보죠. D는 지금 벡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산술 연산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벡터의 산술 아이고 벡터의 산술 연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2가 곱해져 가지고 이 값들이 출력이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죠. 각 요소에다가 2를 곱해라 라는 뜻이죠. 곱해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 뭐 예를 들어서 D 마이너스 5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엔터를 한번 치보니까 아하, 1에서 마이너스 5를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각 요소죠. 제가 왜 이럽니까? 각 요소.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D 플러스 4를 했다. D죠. D, 이렇게 했다면, 먼저 곱하고, 그죠? 그럼 1 곱하기 3을 하면 3 하니까, 플러스해서 4 하니까 7이 나왔다. 그죠? 나머지 값들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벡터의 산술 연산을 여러 가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벡터와 벡터 간의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x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2, 4, 6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실행을 하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y에다가 이번에는 1, 3, 5를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실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자 잠깐 콘솔 창을 좀 지우고요. 콘솔 창을 지우는 단축키는 컨트롤 L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할 건데 그죠? X 플러스 Y 이거는 벡터 간에 지금 뭡니까? 대응하는 원소끼리 지금 플러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는 요소가 맞죠? 요소끼리 더하여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3, 7, 11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게 없어요. y 값은 두 개밖에 없다고 치죠. 다시. 그리고 나서 이걸 실행을 해보죠. 하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3, 7,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워닝 메시지가 떴어요. longer object length is not multiple of shorter object length. 즉 연산을 하고 싶은데
서로 길이가 틀리다는 거죠. 랭스가.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벡터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벡터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벡터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그죠? 벡터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뭐 역시 x 곱하기 y를 해도요. 이제는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2 곱하기 1은 2, 4, 3, 12.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되고요. 이번에는 이 값을 저장을 한번 해보죠. 저장을 z에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z를 우리가 이렇게 찍어보면 아까 전에 더하기 했던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3, 7, 11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와 벡터 간의 연산들 뭐 우리가 다 해봤다. 그죠? 뭐 여기 역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도 문제 없죠. 그죠? 이렇게 나눔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x 퍼센트 두 개 해야 되죠. 그죠? 나머지 값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면 0, 1, 1 이렇게 나온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벡터 간의 연산 중에서 자, 이렇게 산술 연산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거였죠. 벡터의 함수들이 있었죠. 그죠? 벡터의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D에다가 역시 D에다가 자, 요렇게 하고요. 자, 컴바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를 찍으면 1에서부터 10까지 이제 쭉쭉 일씩 증가한다. 그죠? 뭐 시퀀스도 배우셨고 이제 리피트도 배우셨고 뭐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벡터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제 장표에서 우리가 배웠던 sum 한번 봅니다. 자, sum은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 봅니다. 그리고 나서 F1키를 눌러 볼까요? F1키를 눌러 보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쭉 보시면 자, sum of vector element. 자, 벡터의 요소들을 합계 sum을 한다. description은 지금 이런 내용을 이 sum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사용 예제가 있죠. 그죠? sum 이렇게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봐도 되고요. 혹은 헬프 창에다가 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뭐 있었어요. 뭐였더라?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sum 그리고 mean이 있었죠. 그죠? mean 이렇게 해봅니다. 검색을 하면 mean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렇게 분석해서 하시면 되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자 mean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이그젠플이 있죠. 그죠? 이그젠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아, 이런 결과값이 나왔네. 그럼 이렇게 한번 내가 사용을 해보면 되겠네. 이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헬프 창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F1 키를 누르면 이제 사용법이 나옵니다. 자,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함수의 사용법은 함수에다가 뭡니까? 선택을 하고 F1 키를 누르면 뭡니까? 저기 헬프 창에 그죠? 헬프 창에 이제 그 함수의 내용이 나오죠. 함수의 사용법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함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썸인데요. 썸은 자, 썸을 여기다가 우리가 벡터 엘러먼트들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d를 한번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1에서부터 10까지는 55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합을 구하는 거예요. 합. 그죠? 그 다음에 자, sum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3 곱하기 d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먼저 이거부터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3, 6, 9, 3, 6, 9, 12, 15 뭐 이런 식으로 쭉 증가를 하고 마지막에 3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니까 아하 165가 나오더라. 그러면 2를 곱하면 110이 나오겠네요. 3배가 됐으니까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표에서 기억하듯이 여러분들 뭡니까? 이 벡터의 요소의 개수, 즉 길이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썸은 이거는 합을 구하는 거죠. 벡터 요소의 합. 그죠? 이번에는 벡터 요소의 길이 혹은 뭐라고 할까요? 개수. 그죠? 요소 개수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가 있었어요? 그죠? 랭스가 있었다. 그죠? 랭스. 자, 랭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자, 파란색으로 된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함수라고 있습니다. 그죠? 함수라고 있고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변수입니다. 알겠죠? 랭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쳐보도록 하죠. ling 자, 랭스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d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럼 d는 당연히 랭스니까 얘는 10개예요. 그죠? 한번 보니까 10개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중앙값을 이제 평균을 이제 구하는 거죠. 벡터 요소의 평균은 이제 민을 이용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in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기에서 나는 d의 값 중에서 1에서부터 5까지의 값을 이렇게 내가 평균을 내고 싶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자 1에서부터 5까지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더하면 뭐 얼마 되겠죠. 그죠?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값이 3이더라.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민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max를 호출을 해서 자 d를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거는 최대값이죠. 최대값 맞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최소값은 당연히 뭡니까? 민을 써야겠죠. 그죠? 민 이렇게 하우스 치고 d를 넣어주시면 자 요게 1이 최소값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렬인데요. 자 정렬인데 이제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자 sort 한번 해봅니다. sort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d를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ort는 기본 정렬이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치니까 오름차순 정렬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정렬은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기본적으로 얘는 오름차순 정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림차순을 정렬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죠. sort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d를 정렬을 할 건데 여기에서 내가 뭘 할 건데 여기서도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속성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속성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속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x는 이거를 이렇게 d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디크리징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펄스 true를 줘야죠. 그래야 내림차순이 정렬이 되니까요.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보면 자 내림차순 정렬이 되죠. 맞습니까? 자, 물론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략을 해서 x 하고요. 그 다음에 true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
x하고 t를 하니까 x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d죠. D 이렇게 하니까 역시 내림차순으로 자동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이유는 바로 컴파일러가 이 두 개에 상응하는 매개 변수라고 했죠. 그죠? 매개 변수에 상응하는 x와 디크리징에 대한 이 순서 값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코드에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속성과 값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저 뭡니까? 중앙값 있죠. 중앙값 구하기 해보죠. 통계할 때 통계를 여러분들 낼 때 중앙값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죠. D 이렇게 해서요. 한번 찍어봤습니다. 5.5가 중앙값이랍니다. 맞겠죠, 그죠? 이렇게 5.5 쭉 우리가 원소를 10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거기다가 1에서부터 10까지 더한 게 55. 거기다가 10으로 나누니까 5.5. 뭐 이런 형태가 나왔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값에다가 저장을 우리가 또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V1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민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좀 혼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V2에다가 내가 뭘 넣고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sum d 이렇게 넣고 나누기 length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될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min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v2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하고 V2를 찍어보면 역시 뭡니까? 이거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평균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벡터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봤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바로 벡터의 논리 연산이 되겠죠. 벡터의 논리 연산, 그죠? 자, 논리 연산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논리 연산은 아시다시피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이런 거죠, 그죠? 같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뭡니까? 엔드 연산과 오화 연산 기억하시죠, 그죠? 오화 연산은 하나만 참이면 참을 리턴하고 엔드 연산은 둘 다 참여해야지만이 참을 리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한번 D에다가요. 역시 데이터의 약자겠죠, 그죠? D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콤바인해서 1에서부터 9까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를 한번 이렇게 찍어 보니까 1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벡터입니다. 숫자형 벡터.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D에다가요. 제가 5 이상 되는 애들을 한번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논리 이런 연산들은요. 결과값이 true거나 false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5 이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5, 6, 7, 8, 9는 전부 다 true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건 1이고 2고 3, 4, 5죠. 그죠? 5부터 9까지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인덱스를 이용해서 D보다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죠. 이렇게 만들어 봤다면 역시 얘도 D의 인덱스 중에서 D에 5 이상 되는 것들만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5, 6, 7, 8, 9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이거는 5보다 큰 값이죠. 그죠? 이거는 인덱스를 이용을 한 거니까 값이 나오죠. 값. 맞죠? 이건 값을 출력하는 거고, 이거는 논리값을, 이거는 논리값 출력. 이거는 실제 값을 출력. 왜? 대괄호가 들어갔다, 그죠? 대괄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그죠? 인덱스로 출력을 하는 거죠. 요소에 접근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위에서 배운 sum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함수와 같이 이용을 해서 썸을 하는데 어떤 걸 썸을 할 거냐? 그래, 이걸 썸을 해도 자, D보다 D가 뭐 5초가가 되는 애들을 전부 다 더해도 이런 뜻입니다. 그럼 6, 7, 8, 9에 대한 합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6, 7, 8, 9를 더하면 13과 21과 30이 나오는 게 맞죠? 그죠? 예. 5 이상의 5초가의 합계죠. 이거는 5초가 그죠? 5초가의 합계를 출력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봤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조건이라면 우리가 조건을 보통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자, 컨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조건을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D보다 D에 5초가 그리고 AND 연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에 뭡니까? 아이고 여기다가 D에다가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얘가 8이 되겠죠. 8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컨디는 이 컨디라는 변수는 지금 조건을 들고 있는 놈이에요. 그죠? 조건을. 그래서 컨디 이렇게 자 아이고 컨디 이렇게 찍어 봅니다. 찍어 보니까 자 얘는 뭡니까? 그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찍었을 때는 이 내용이 찍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출력을 하니까 이거 조건에 만족하는 거는 6과 7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쭉 1, 2, 3, 4, 5, 6, 7 그리고 나머지는 폴스죠. 맞나요? 자, 이렇게 조건을 저장을 한 거고요. 이 조건을 출력하면 바로 값들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덱스로 값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인덱스를 통해서 컨디 이렇게 주시면 이거는 실제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벡터에 관한 여러 가지 논리 연산들을 우리가 쭉 해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자, 벡터 연산 중에서 산술 연산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벡터와 벡터 간의 연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 대응하는 원소끼리 이제 인덱스끼리 그죠? 요소를 더하여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벡터의 함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sum도 있었고 length 길이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mean 자 뭡니까? 평균입니다. 그죠? max, min 그리고 sort에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타겟 대상이 x가 되고 자 decreasing이라는 속성에다가 true를 주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인데 이렇게 해주면 내림차순이 되더라라는 거였고 자 메디안은 중앙값을 구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뭐 평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은 이렇게 인덱스를 넣으면 실제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 아니면 벡터에다가 바로 논리 연산을 이렇게 해버리면 true 혹은 false를 리턴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어떻게 좀 이해되십니까? 자, 많은 좀 벡터에 대한 연산을 좀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이제 아마 2장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와 벡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를 치면서 한번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죠.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 2장 마지막 강의로 다음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